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구 5만 6천 명 그린란드 총선 중국의 패배로 끝나다. 미국도 노리는 그린란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5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은 그린란드 총선이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히토리움 문제 때문이고, 여기에 또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이 되는 우라늄의 문제도 끼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그린란드 조기 총선에 대해서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죠. 단 5만 6천 명밖에 없는 이곳의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그린란드 자원 보고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전자장비의 원료가 되는 히토류가 다량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의 항로 개발.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 번째 문제보다는 첫 번째 문제가 더 큰 이슈가 되었던 거죠. 이러한 이유로 중국, 미국, 호주,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를 포함한 이러한 나라들이 그린란드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7일날 그린란드 일간 세르미티크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좌파 친환경 정당인 이누이트 아타카티키트당이 37%를 득표를 해서 29%에 그친 현 집권당 사회민주 시우무트당을 누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당이었던 사회민주 계열 시우무트당은 1979년 이후 딱 4년만 빼고 늘 집권을 해왔었죠. 이렇게 늘 집권을 해왔었던 이 당이 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당을 누르고 좌파 친환경 정당이 승리를 한 것이죠. 특히 이번 총선의 선거가 관심을 끄는 이유, 이것을 BBC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덴마크령으로 낚싯배 관광 수입과 그리고 덴마크 정부의 보조금으로 근근히 국가 재정을 꾸려나가는 그린란드의 광대한 광물자원 개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모든 총선에 관심을 끌었다라고 BBC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린란드가 어떠한 나라고 역사적인 배경과 정치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왜 그린란드라는 나라가 덴마크령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총선이 관심을 갖는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그리고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입니다. 2009년 6월 21일 날 자치를 선언을 했죠. 자치 이후에도 여전히 덴마크의 송령으로서 국방이나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덴마크 정부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지만 그린란드 지화 자원을 사용하는 권리, 그리고 사법권, 경찰권, 입법권 등은 자기 자신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군대가 따로 없어요. 군대가 따로 없고 여기에 오히려 미군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죠. 1982년에 실시된 투표에 의해서는 EU 공동체를 이탈하기로 했고, 그리고 1985년을 기해서 EU 경제 공동체를 완전히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특히 지하자원에 사용하는 권리는 덴마크에 있지 않아요. 그린란드에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관심이 집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도 히토류 광산 산업에 대한 찬반 문제였죠. 그린란드 남쪽 광산 사업을 두고 환경 파괴 우려가 일면서 연립정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게 되었고, 결국 연립정부가 붕괴가 되면서 조기 총선이 치러진 것입니다. 이누이트 아타카티키트당이 이번에 승리를 하였고, 히토류 개발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 그것도 히토류 광산 산업에 대한 찬반 문제였죠. 무태에게 대해 IA 대표는 총선 승리 이후에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였다. 우리의 건강, 그리고 환경이라고 이렇게 역설을 했죠. 지금 현재 왜 이곳에서 히토류가 발견이 되고 개발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곧 지구온난화의 역설이에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동토였던
그린란드가 녹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부지방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부지방까지 점점 녹아가는데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 곳에서 히토류가 다량 채굴이 매장이 된 것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채굴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들어가다 보면 그린란드는 원래 동토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것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린란드 남쪽의 얼음이 녹아서 광물 채굴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특히 남부 크바네피엘에서 대규모의 히토류를 채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을 가지고 연립정당 내에서 파이름이 나서 조기 청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이 지역이에요. 크레네필드 맨 남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많이 녹아가서 동토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반 시설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번에 승리한 IAEA는 드러내놓고는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환경 관련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서 크레네피엘 채굴 산업의 중단이 될 것으로 여러 나라들이 지금 관측을 하고 있어요. IAEA 대표인 34대 무트 보우러베에게는 덴마크 국영 DR 방송에서 크레네피엘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게데 대표는 새 연립부성에 나설 예정인데 역시 크레네피엘 사업을 반대하는 정당과 연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우모트 당은 채굴에 찬성해 왔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덴마크 재정에서 의존한 일을 덜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죠. 에릭 젠생 당 대표는 덴마크 TV2 인터뷰를 통해서 히토류 채굴은 선거에 패배한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자기들의 선거가 진 것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 그린란드 히토류 채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신을 이렇게 곤두서고 있냐? 그 내용이죠. 이게 중국, 호주, 미국의 역학관계가 엮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린란드 히토류 광산 사업에는 중국, 호주 등 다국적 기업의 역학관계가 얽혀있죠. 크레네피엘 부지를 소유한 호주 기업은 그린란드 미네랄스인데 여기에 최대 주주가 중국 기업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호주 기업이 이곳을 개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실을 먹는 것은 중국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번 여당의 총선의 패배로 히토류 채굴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면서 중국의 패배로 일단락이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에 툴레의 공군기지를 수백만 달러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을 내걸어서 그린란드를 매각하라고 제안한 반면에 중국은 뒤에 숨어서 그린란드 채굴권을 넘기도록 지금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조기 총선이 실시된 이유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찬반을 놓고 연립정부가 붕괴된 탓이죠.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오염과 인근 농가로의 독성 쓰레기가 유입될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전 세르미티크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광산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히토류 개발로 자연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5%나 증가하겠다라는 예측도 세르미티크에서 지금 발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국 연립정부가 붕괴되면서 됐는데 찬성 측은 일자리가 확보되고 외화 수익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주로서 재정의 3분의 1을 덴마크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집권당이었던 이 당이 지금 현재 덴마크의 지배를 받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립을 하려고 한다면 덴마크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에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덴마크로서도 독립은 더욱더 요원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미국도 이것을 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첩분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서는 그린란드로부터 히토류를 조달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보고서까지 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당장은 중국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막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이 나라들이 이곳에 대해서
눈을 벌게 떠가면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가늠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린란드가. 세계가 그린란드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의 가늠자라는 거죠. 기후변화를 가장 앞선 상태로 관측할 수 있다. 특히 동토의 땅도 아니고 여기에 종자 시장도 있어요. 종자은행이 그린란드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린란드가 녹기 시작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특히 북극과 같은 경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도 아니에요.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북극의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극 상단에 있는 최전선에 있는 섬, 그것은 바로 그린란드예요. 그래서 그린란드를 세계 기후변화의 가름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강대국들이 모두 연안의 수면 침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빙하나 만년설이 빨리 녹아서 광물 채굴이 가능한 지역이 갈수록 남하하고 북극 동행의 새로운 길을 열어서 운송 시간을 줄여준다는 점은 이번 기후변화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점 때문에 덴마크와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는 오랜 국경 분쟁 외에도 로모노소프 협곡이라고 불리고 있는 북극 주변의 광활한 대륙붕해 지역에 관해서도 소유권을 앞다퉈 주장하고 있어요. 이전의 상황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얼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변해가고 있죠. 러시아는 최근 북극의 경제 및 군사 활동을 증가시킨 것도 서구 열강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금 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이번 그린란드 선거가 결국은 히토류 개발의 문제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 드렸었던 거, 덴마크의 자치령이지만 이 히토류를 개발하는 개발 권리, 이것은 지금 그린란드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눈이 뻘개져서 다들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는 중국 회사가 여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파이브 아이즈가 여기에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